안녕하세요. 오토 CNCTV입니다. 오늘은 아스파이어를 처음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말 기초적인 강의라 아스파이어를 조금이라도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한텐 너무나 쉬운,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아스파이어를 접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아스파이어를 사용을 하지만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좀 있거나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좀 유용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스파이어를 맨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처음에 아스파이어를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화면에서 왼쪽에 보면 아스파이어 로고 밑에 보면 새로운 파일 형성이라는, 여기 지금 보면은 글귀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무조건 누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네모칸이 나와 있는데 이 네모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캠 프로그램은 CNC를 굴리기 위한 어떤 G코드를 뽑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CNC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판은 CNC의 밑에 베드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NC 베드 위에 올려져 있는 가공물의 크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자, CNC 베드의 크기라고 한다면 CNC 베드의 뭐 기계 원점을 뭐 밑으로 잡거나 위로 잡거나 좌측, 우측, 이거는 본인이 설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뭐 가공물의 크기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흔히 말하는 Z축이 시작하는 원점이 중앙이 될 수도 있고요, 좌측 밑에, 우측 밑에가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요 설정하는 방법은 옆에 보면 요 칸에 나와 있어요. 자, 작업 크기는 베드의 크기를 넣을 수도 있고요, 가공물의 크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공물의 크기라고 가정을 하고 500에 500mm 짜리 저는 나무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500mm 500mm, 그리고 나무판의 두께는 자작나무라고 할게요. 자작나무 15T 두께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Z축이 어디서 시작할 건지 저는 중앙에서 시작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 밑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이 빨간 게 이쪽에서 시작하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거리 위치가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저는 중앙에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뭐 옵셋 사용이나 이런 거는 부가적인 사용하는 건 나중에 제가 부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설명만 드리기 때문에 가장 알아야 될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 그리고 모델 해상도는 가장 빠름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외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3D 뷰를 보면 이렇게 색깔이 입혀져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색깔을 좀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이 피로하지 않게끔 뭐 할 수도 있고요. 뭐 요거는 본인이 뭐 좋은 색깔 하시면 돼요. 이 색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3D 뷰지만 저는 새로운이라는 요 옆에 이 창을 두고 옆에 보면 아이콘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오늘은 원, 사각형, 그리고 내경을 따서 바깥에 부재를 살릴 건지, 외경을 따서 안쪽에 부재를 살릴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원을 하나 그릴게요. 자, 좌표는 0,0이죠. 그러면 요 가운데입니다. 0,0. 그리고 직경이 저는 50mm 짜리 원을 하나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생성이 됐죠. 일단 생성 누르고 그 다음에 닫기, 그리고 원을 한번 클릭하면 두 개가 그려졌네요. 하나 지울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죠. 그리고 두 번 클릭하면 이런 좌표가 표시되는데 원을 크게도 할 수 있고요, 작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이 아니면 돌아가는 것도 느껴지죠. 이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원이라 잘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50mm로 다시 고칠게요. 그리고 적용, 닫기, 그리고 이거를 약간 옮겨 놓을게요. 왜냐, 사각형을 하나 또 그릴게요. 사각형도 하나 그리고 사각형 좌표는 0, 저는 정중앙에다 그릴게요.
좌표는 0,0으로 놓고요. 사각형의 길이는 제가 가로 100mm, 그 다음에 세로 100mm. 자, 여기 코너 형식에 보면 이렇게 눌러보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R값을 부드럽게 줄 거냐 안 줄 거냐인데, 저는 R값 없이 가장 기초적인 사각형만 그릴게요. 생성, 그리고 닫기,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요거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인 비율대로 늘릴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 사각형은 제가 그냥 뒤로 가기 위해서 원시시켜 놓을게요. 이 상태였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당기고, 자, 원은 이 원을 살릴 거고요. 사각형은 이 부분을 따내고 바깥을 살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엔드밀은 동그랗죠? 그러면 바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가다가 여기서 돌게 되잖아요. 이렇게 돌게 되면 엔드밀 두께만큼 여기가 R값이 생깁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바깥을 살려서 사각형을 넣어야 된다. 그럼 R값 있으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R값만큼 파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강의니까 바깥을 살리고 안에 있는 걸 살리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안에 있는 걸 살리기 위해서는 바깥을 따내야 되니까 외경을 따는 거죠. 이거는 바깥에 있는 걸 살려야 되니까 요 치수만큼 빠져야 되니까 이 선의 안쪽이니까 내경을 따야 되고요. 자, 얘는 선의 바깥을 따야 되니까 외경 가공, 얘는 선의 안쪽을 따야 되니까 내경 가공입니다. 자, 그러면 얘 먼저 한번 클릭을 하고 공구 경로 눌러서 잡고, 자, 그리고 여기 설정이라고 있는데 요거 보면 앞에서 설정한 것들이 그대로 표시가 돼요. 소재 두께, 그 다음에 어디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0점은 뭐 가공면은 맨 위에 0점을 다 펴진다.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좀 여기, 그리고 여기 있어요. 이게 여기는 클리어런스 프렌즈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물론 저희는 하나씩만 가공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서 뭐 똑같고 이러지만, 이것 갖다가 일로 옮길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명령을 주면.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것 갖고 일로 옮겨갈 때 0점면에서 몇 mm가 엔드밀이 떠가지고 옮겨갈 거냐를 설정하는 거예요. 저는 10mm 뜨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홈 시작 위치는, 자, 여기서 내가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0점 잡아놓은 위치가 0이죠. 0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갔을 때 스타트, 시작을 해서 스핀들을 돌리고 진입을 들어갈 거냐 높이에요. 저는 20으로 했는데, 이거 뭐 30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려오는 속도를 좀 길게 보고 싶은 분은 30, 40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내려올 때 속도가 좀 걸리겠죠. 보통 Z축은 X, Y보다 피드 속도를 낮춰놓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스핀들 돌아가서 맥스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Z축을 좀 올려주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 설정을 했죠. 이렇게 빨갛게 누르는 거를 벡터 설정을 한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콘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이 세 가지예요. 자,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이 앞에 있는 프로파일 가공이라는 거. 자, 이거는 외경 따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내경 따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거는 이 선을 그대로 올라타 가지고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엔드밀이 반은 바깥에 반은 안쪽으로 겹치기 때문에 가공물의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외경을 따는 방법을 요걸 누르면 시작 깊이라고 나오죠. 시작 깊이는 처음부터 이 0점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Z축 0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 깊이가 정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0이에요. 0. 자,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나중에 나와요. 그건 설명을 다시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Z축이 들어가서
15mm의 나무를 따내야지 이게 살아남는데 15mm의 나무니까 15mm만 까면 되는 건 일반적인 계산법이에요. 근데 나무가 제가 측정을 잘못해서 14.9mm, 15.1mm면 0.1mm가 남아서 이게 다 안 따져요. 그런 경우도 계산을 해서 약간 오버컷이라고 해가지고 0.1에서 0.2 정도는 커팅 두께를 더 줍니다. 전 0.2 정도 더 줬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엔드밀은 한번 볼게요. 6mm라 가정해 볼게요. 6mm 엔드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누르고 보시면 엔드밀 설정을 하고요. 이거를 6.0으로 고치고, 자, 저는 한 번에 6mm 들어가라고 할게요. 그리고 겹침은 나중에 포켓 가공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스핀드 속도는 12,000. 12,000이라고 설정을 하면 뭐 마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이용할 건데 마에서는 스핀들 맥스 12,000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스핀드 속도를 마에서 임의적으로 다시 설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피드 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1분에 3600ml를 갈 거냐 2000을 갈 거냐, 보통 2000에서 뭐 한 1500에서 2000 정도가 노멀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피드레이트를 마에서 재설정을 합니다. 뭐 소음이라던가 가공 어떤 떨림 이런 걸 보고서 좀 부드럽게 가는 걸로 하면 속도를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플런지율이라고 나는데 이거를 뭐 100% 놓든 1000% 놓든 가공물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100에다 놓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은 공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안쪽에 있는 이 원을 내가 얻고자 하는 가공이기 때문에 이 원 바깥을 따야 되니까 외측, 외경 가공이라고 하거든요. 내측을 하게 되면 이 원 안으로 엔드밀이 돌 것이며, 온이라고 하면 6mm 엔드밀이 안쪽으로는 3mm, 바깥쪽으로는 3mm에서 이 선을 엎어타고 돌기 때문에 실제 이 선보다 3mm가 작은 원이 따지겠죠. 근데 저는 이 선을 표시하고 있는 이 원을 원하기 때문에 외측 가공을 하고, 옆에 하얀 가공, 상향 가공 나오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공 방법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뭐 가공물의 어떤 그런 거침, 부드러움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기계 캠에서 자동으로 세팅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놔두고 그냥 하시면 되고, 옵셋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최종 패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알아야 될 게 보면은 여기 탭, 리드, 램프 뭐 이렇게 있는데, 탭하고 램프를 알면 되는데, 요 부분이 이 창이 뜨지 않는 부분은 여기 가공 깊이 설정할 때 요 밑에 체크하는 네모칸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끄면 이렇게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탭은 뭐냐면 이 가공물을 얻기 위해서 가공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바퀴 돌 때 엔드밀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여기서 돌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떨어져 나갈 때 이 가공물이 베드에 고정이 안 돼 있으면 튀어 오르거나 옆으로 붙어서 엔드밀에 닿아가지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클램핑을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진공 베드를 쓴다거나 양면 테이프를 붙인다거나 일련의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 탭이라는 게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열쇠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탭이라는 게 이 가공물을 잡아주는 약간의 어떤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사다리 부분은 따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후가공해야 되고, 후가공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다면 가공물에 약간 흠집이 생기는 그런 아주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단점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탭 기능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일단 탭 기능이 좋은 점은 가공물을 안전하게 가공하고 튀어나가거나 이런데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 길이가 나오는데 길이는 2mm, 두께는 0.8. 즉 탭이 여기 보면은 폭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두께, 마지막에 몇 미리를 남기고 이걸 잡고 있을 거냐라는 건데, 자,
2.0, 0.8이라는 숫자를 저는 입력을 했는데 어차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 숫자를 놓고 한번 해보세요. 따 보시고 탭이 너무 얇게 남아서 튀었습니다. 그러면 좀 두껍게 하고 넓게 하세요. 탭이 더 얇아도 충분히 나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길이도 좀 폭을 줄이고요. 두께도 좀 얇게 하시고요. 자, 그런 부분은 한번 따라 해 보시고 나중에 설정을 하시고, 자, 그리고 리드 떠나서 여기 램프 한번 볼게요. 램프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표시가 안 됐는데, 활성화가 안 됐는데, 여기 네모칸에 표시를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죠. 자, 그래서 스무드하고 지그재그 스파이럴이 있는데, 스무드는 나중에 설명,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가공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하자면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그재그 스파이럴. 자, 지그재그라는 거는 지그재그를 끄게 되면 여기 거리라는 거에서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지그재그를 키면 거리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리에서 여기 거리라고 하는 이 10mm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6mm 한 번에 엔드밀이 6mm 들어가게끔 설정을 했어요. 툴패스 설정할 툴 저기를 할 때. 그러면 6mm 들어가고 또 6mm 들어가고 그 다음에 6mm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15.2mm에 대한 풀로 들어가겠죠. 자, 그럼 지그재그는 뭐냐, 여기가 지금 보면은 Z2 0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자, 그럼 엔드밀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번에 6mm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그재그로 설정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10mm의 길이, 여기가 10mm라고 가정을 하면 내려오자마자 여기서 3mm, 3mm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6mm 깊이가 되겠죠. 6mm를 들어간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6mm 들어간 상태에서 가요. 결국은 뭐냐면 이걸 설정을 하지 않으면 엔드밀이 처음부터 여기 찍고 6mm를 푹 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드우드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기계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고요. 스핀들 모터의 베어링이라든가 엔드밀이 깨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서 0점에 딱 닿는 순간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조금씩 3mm 가고 조금씩 3mm 가고 이 왕복 구간이 10mm가 되는 거예요. 더 짧게 하면 5mm도 될 수 있고요. 20mm도 될 수 있고 100mm도 될 수 있죠. 자, 이게 지그재그예요. 쭉 해서 6mm 내려가면 삥 도는 거. 자, 그리고 스파이럴은 뭐냐, 우리가 볼트 나사산 보이세요? 이렇게 꽈배기 돌듯이 돌아 들어가죠. 즉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6mm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얘가 6mm 깊이를 가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6mm를 시작점으로 다시 왔을 때 6mm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죠. 즉 가공물하고 엔드밀 스핀들의 영향이 엄청 적어요. 부드럽고 소음도 없고. 이 두 가지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지그재그를 놓고 그 다음에 저는 계산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경고창이 하나 뜨죠? 자, 나무는 15mm인데 넌 15.2mm를 까라고 했어. 그래도 할 거니? 네,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보면 탭 아까 설정하기로 했는데 탭을 제대로 설정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일단 나가서 다시 프로파일을 누르고요. 아까 여기까지 괜찮았죠? 탭 누르고 탭 편집을 눌러줬어야 돼요. 여기. 그러면 탭을 몇 개나 넌 설정을 할 거니? 3개만 할게요. 3개만 일단. 탭을 설정을 3개를 누르면 이렇게 3개가 표시가 돼요. 이게 탭이에요. 이 자리에 탭이 나고 이 자리에 탭이 나고 탭이 나는데 나는 간격을 조금 더 벌리고 싶으면 이렇게 탭이라는 데다 십자가를 갖다 대면 이렇게 옆에 가로 세로가 보여요. 요걸 잡고 왼쪽 클릭한 다음에 끌어모으면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탭 설정되어 있는 데다 십자가 놓고 한번 왼쪽을 누르면 없어져요. 그리고 놓고 싶은 자리에다가 이 벡터선 위에다 놓고 누르면 이렇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자, 위치를 정했으면 닫기를 누릅니다. 자, 그럼 재계산을 해야 되죠? 다 맞으니까 여기서 계산 누르면 아까 얘기했던 15.2mm를 까는데 15mm 밖에 안 돼. 그래도 할 거니?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제 툴패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도네요. 요 부분 보이세요? 살짝 올라와 있는 거, 이게 탭 자리예요. 자, 한번 내볼게요. 속도를 낮추고
시각화 공구 경로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보이세요? 여기 이게 탭이에요. 이게 2mm의 폭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께는 0.8mm라는 겁니다. 자, 이건 해보고 두꺼우면 좀 얇게, 얇으면 좀 두껍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표시한 다음에 닫기를 누르고 플로피 디스크, 자, G코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플로피 디스크를 누르면 여기 보면은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게 나와요. 요거, 자, 여기 보면은 뭐 1809용로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단순한 걸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전 마하를 쓰기 때문에 쭉 해서 마하 23 ARCS, ATC 아닙니다. 랩도 아니에요. ARCS 밀리미터, 이거 누르고 파일 공구 경로 저장. 자, 저는 바탕화면에 7777로 할게요. 저장하고 나가서 한번 볼게요. 7777을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G코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원을 남기기 위한 외경 가공에 대한 G코드가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요걸 닫고 다시 여기 들어가서, 자, 그러면 여기 아니네요. 여기서 보면 요거, 자, 이제 사각형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지워버릴게요. 삭제. 사각형을 한번 볼게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바깥을 남긴다 그랬죠. 자, 그러면 벡터를 이렇게 빨간색 표시 나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들어가서, 자, 똑같이 따낼 건데요. 나머지는 뭐 똑같고 엔드밀도 6mm 그대로 쓸게요. 근데 한번 선택 눌러서 제대로 선택된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적용 확인 누르고, 자, 내측으로 바꿔야죠. 이제 안으로 돌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엔드밀 두께만큼 R값이 생긴다라는 거, 그거 한번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이게 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잡아줘도 상관은 없어요. 탭은 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얘 바깥의 거를 원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연습하는 걸로 해가지고 탭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두께는 똑같이 하고 탭 편집. 자, 사각형이니까 한 변에 하나씩 해서 4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닫기, 그리고 계산. 똑같이 근거 나오죠? 15mm를 까야 되는데 15.2다. 오케이, 난 깔 거야. 그리고 나서 한번, 자, 이것도 지그재그 했었어요. 아까 공구용로. 자, 보면 탭 살렸는데 여기 모서리 R값 나오죠. 자, 이거는 엔드밀이 동그랗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이 파일 표시하고 닫기, 플로피 디스크. 한번 프로세스가 설정이 되면 그대로 계속 저장을 하시면 돼요. 공구 경로. 아까 원은 777이었으니까 나는 888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8888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G코드가 뽑아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말이 빠르지 않아요. 말을 빨리 했는데 이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모르는 점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또 영상에서 재언급을 하고 다시 상세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잘 시청을 해주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